교과서 뭐 이른바 국정교과서가 이제 나오기로 결정이 된 거죠. 예. 허원순 의원님 다시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로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기업의 존재 의미는 사회 환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고 이 비단 교과서로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는 근원, 네. 맑은 물을 마시게 되는 그 근원,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수사원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우리는 너무나 이 따뜻한 밥을 먹게 되는 배가 고프지 않고 이 가난에서 네. 벗어난 거, 그 다음에 이 맑은 물을 마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 고마움 원인 어떻게 해서인지 전혀 몰라요. 너무나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노력 전혀 한 학생이나 노력 안 한 학생이나 전부 다 따뜻한 밥은 너무나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좋은 의료는 너무나 있어야 되는 거고 안락하고 한 집들은 너무나 모두에게 똑같이 네. 그것도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이 사고 이걸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어디로 가고 있고 이 교육은 어디서 시작된 교육이 어떻게 돼서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물론 우리가 모두가 맑은 물을 마시고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전에 10%가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 지금은 60%, 70%가 먹게 되고 90%는 먹게 될 것이고 소득 5만 달러가 되면 95%가 따뜻한 밥을 네. 먹게 될 것이고 소득 노르웨이처럼 10만 달러가 되면 99.9%가 먹게 될 것이고 고사각지대 없애려고 네.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과 당위론을 해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나가시잖아요. 예. 제가 그래 바로 그 대학에 지금 우리가 역사 교과서 나왔습니다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저 나름대로 작은 어떤 기여 내지는 뭐 재능 기부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차원에서 네. 뭐 특별히 보수가 있어가 아니라 대학생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고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요. 많이 하는데 보면 깜짝 놀랄 게 너무너무 획일적이고 평등적인 생각으로 좋은 그 우리가 한 5만 달러에 누릴 수 있는 그 평균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럼요.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갔는지를 그런 알아야 될것 노력과 그 같은데. 과정을 우리가 이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많든 작든 소유재산권을 보호받으면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네. 자유주의가 한껏 보장돼 이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고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인권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 사유재산권 보호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사유재산의 보호가 인권의 출발입니다. 그게 그리고 인신구조. 사유재산의 핵심이 뭐냐를 이렇게 점점 좁혀가면 결국 개인의 신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사유재산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 원천적인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저 그 회로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건희 회장이 부자다, 정몽구 부자다, 빌 게이츠 부자인 것은 나의 그 사유재산 때문에 저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는 이상한 거꾸로 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를테면 그 사람들은 아니요 저기다 부자들은 그 사회적 우리의 경제 기여도의 결과고 또 시장에 또는 인류에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어떤 즐거움과 편리와 어떤 그런 이익을 준 결과로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수탈해가지고 물론 고대나 정근대에는 수탈해서 부자 경제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근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뭐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 강의를 가보면은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리를 해서 개인의 인권, 모든 인권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는데 인권은 바로 사유재산에서 그 출발이다. 네. 출발점이다. 눈이 뜬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관계되는 거죠? 사유재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 저 부자가 돼 있고 나는 가난하고 스트레스 돼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니까 끝도 없고 그래서 결국 역사 교과서처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기업관,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개인과 국가의 그 관계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뭐 이리저리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그렇게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막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너희들 책임은 전부 다 국가에 추상명사에 국가에 다 돌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또 기성세대가 어엿한 중견인들까지도 잘못된 생각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최근에 보니까 30대 후반쯤 되는
이제 중견 기자예요. 기자 생활 네. 몇 년 한 사람이. 자기는 강남에 저는 뭐 그런 최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 생각도 못할 20억짜리 그런 주택에 네. 내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 서러워하고 개탄하고 나는 이제 저주밖에 안 남았다는 뭐 이런 식의 야, 이게 그거를 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정말 유수의 일간지 기자가 그런 칼럼을 썼다면 결국 제가 그래서 요새 그 피해 의식에 관한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렇죠. 심리학 책인데 읽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리하면 교과서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이 문제가 땀 흘려 일하라 이를테면은 그래서 노력하고 안 하고 얻어지는 게 없다. 인권도 그렇고 네. 다 우리가 틀면 콜콜 쏟아지는 이 깨끗한 물도 겨울의 온수도 그다음에 새끼 어디에서나 웬만해서는 굶지 않고 나오는 이 밥도 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건 전부 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 이게 모두 인권이고 자유고 깨끗한 물 얘기를 하면은 꼭 아니 산속에 가면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산간 오지까지 가기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물이 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매일 물을 그럼 여기서 서울 살면서 강원도 태백까지 가서 매일 식수를 떠다 먹을 거냐?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런 분들 견해에 따르면 자동차도 타면은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예. 환경 오염이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환경이든 교육이든 이 천 가지가 모든 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 머릿속을 살면 잘못된 오염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가득 차가지고 이걸 네. 바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한두 개 악성 코드가 있어야 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바로 잡아줄 텐데 악성 코드로 뒤범벅이 된 사고 체계로 내놔라 그러고 네. 저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일자리라는 거 옛날부터 어려운 겁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486 세대 운동권들이 활약하던 80년대 몇 년만 좀 그때 네. 우리가 88 86 아시안 게임이다 88 올림픽 때까지 두 자리 숫자를 확 성장하고 네. 그때 잠시 좋았지. 네.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동서고금 어디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어려운 거예요. 영화 국제 시장에도 나오지만 그때 그 영화 내용하고 사실하고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독일 가는 분들은 다 명문대 졸업한 분들이지. 대학생이고 그 인텔리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교육이 그나마. 그리고 독일에 누가 이제 광부로 뽑혀가게 됐다 그러면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야, 그럼요. 이제 그렇지. 저 집은 이제 셈이 피이겠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냉장고 한 대가 그때 독일 파병과 갈 때 우리나라 초창기 냉장고 한 대 만들 때 네. 대학 졸업 대졸자 월급이 뭐 11,000원 이럴 때 냉장고가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연봉치만큼 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과학이 우리가 발달하면서 그게 또 싸게 공급이 되고 이제 냉장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로 되어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냉장고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다. 그런 건 우리가 과학기술과 이 기술을 만드는 생산력, 그다음 생산 기술이 축적돼서 쭉 왔는데 이런 한 번 정도는 둘러보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 우리가 뭐 취직하면 승용차 한 대 정도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부 제도와 금융 제도를 이용하면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전부 다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냉장고나 전기랑 수돗물랑 자동차 너무나 당연한 걸 보고. 제가 어려서만 해도 70년대 초죠. 예. 그때만 해도 웬만한 동네 얼음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음 팔았죠. 예, 얼음 그래서 팔았죠. 예, 저도 끊어서, 그래서 예. 그 냉장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기 그것도 때문에. 그 큰맘 먹어요. 어른들이 얼음 끊어 사와가지고 네. 거기다 수박 썰어가지고 얼음에 시원하다고 네. 뭐지 어디 얼음을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자동차 있는 집이라는 거는 거의 정말 자동차는 사장님이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미국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단다. 야 웃기지 말라고 하면 야 네, 집집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모든 게 이제 지금 그런 걸 당연시하고 따뜻한 밥을 따뜻한 일자리를 너무나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성세대로 장 박사님처럼 네. 기성세대로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줘야 될 의무감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는 자체가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 의무감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더 좋은 일자리 더 버젓하고 오래가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의무감은 우리가 뭐 네. 수없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의 의무라 하더라도 일자리라는 것이 그런 노력하여서 어렵게 얻어지는 건데 그거 안 된다고 헬 조선인이 뭐 또 뭐라고 해 흑수저 금수저 타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인드를 그게 저는 요즘 대학생이라든가
참 일자리 못 간 안타까운 우리 아들 조카 세대들의 그들 탓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잘못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와 의식화 교육을 받아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 국가관, 기업관, 직업관, 인생관 모든 게 국가와 공동체가 저절로 줘야 되고 그걸 형평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줘야 되고 노력해서 정책하라고 하면은 경쟁을 못하는 나쁜 사람이고. 그 100번 양보해서 자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치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뭐 갖고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공평하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네. 포로 수용소 빨가벗기고 모파 한 장씩만 주고 담배 한 갑씩 똑같이 공급해도 이틀 사흘 지나면은 부자는 담배 이만큼 쌓아놓고 쓰고 없는 사람은 맨날 없더라는 거예요. 네. 있는 사람은 담배 고고 아껴 피우고 하나를 참았다가 하나 빌려주고 또 다급할 때 하나 빌려 네. 2개 받고 어떻게 또 전략하고 서해가지고 며칠 지나면 담배 많이 가는 사람은 나오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지고 털어버리고 다시 원점하면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로스페로라고 왜저 미국 대통령 선거 나왔던 백만장자 네. 뭐 거의 세일즈맨의 신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전 그러면은 모든 미국 국민에게 돈 똑같이 나눠주고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일주일이면은 여전히 톱 클래스에 가 있을 거다. 확신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참 재밌는 이야기였죠. 그게 포로 수용소도 같은 얘기고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너무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어떻게 되면 자 직업 문제, 주택 문제, 심지어 출산. 전 출산 문제도 웃깁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물론 힘들 겁니다. 아기를 잘 안 낳다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또 유치하게 그 얘기를 하지 맙시다. 네. 그러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을 보면 사회의 성원을 보충하는 것이고 한 측면을 보면 나의 이세를 낳는 거고 가정의 성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해놔라 뭐 넣으면 아기 낳지 뭐 할 거 좀 조건을 막 붙입니다. 네. 둘 넣으면 뭐 해줄래? 교육비는 어떻게 해줄래? 보육비 해줄래? 주택 나 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는 대리모냐? 응? 이 조건 저 조건 다 맞아가지고 하면 놔주고 네. 이 조건이 안 되면 시바지냐 또 뭐지 네. 유치하지 않느냐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냐 그렇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 교육이 애를 그렇게 품격 없이 네. 자식을 낳고 애기를 낳는 그 신성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를 마치 시바지 대리모 투쟁하듯이 만들어버렸다니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역사 교과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정말 철학이 없는 좌편향된 교과서, 공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철학을 가지고 그런 형평론, 공동체론 가지고 하면 나 다 그래도 이해도 하겠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네. 막연히. 지금 철학 얘기하시니까 한 철학 교수께서 격분해서 썼던 칼럼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철학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네. 정말 고귀한 인생 철학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세계 각지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정말 이 철학적인 교훈을 얻는 아이의 얘기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동네에서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의 이 굵은 땀방울에서 진정한 인생 철학을 봤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논리학, 수사학, 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를 탐구하는 매우 정말 체계적인 학문 체계인데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애들이 철학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겠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우리나라의 문사철이라는 인문의 네, 문학, 철학, 철학. 문학, 사학, 철학에 네. 가는 사람은 마치 공부 안 하고 아무나 가면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대학 다닐 때 일반 논리학 배웠고요. 네. 기호 논리학 배웠고요. 그런 것들이 논리학 체계가 다 배우고 또 철학의 문제가 결국 사회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바르게 올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뭐 땀 흘리자 그런 개똥철학 같은 그건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요즘 보십시오. 뭐 우리는 꼭 공감하지 않지만 그 뭐 정의라 무엇인가 네. 그런 경우도 보면은 결국은 사회과학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고도의 과거에는 어떻게 말했고 인간과 사회 계약이 들어가는 거고 네. 루소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과 사회과학에 함축적으로 들어가면서 철학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정의론이 나오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계학에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뭐 무슨 뭐
아무나 가서 개똥 철학으로 밤에 소주 한 잔 먹고 그 썰렁한 감성론에 네. 젖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소리는 그걸 철학이냐고 문학이냐 하고 역사냐 하면은 그거 아니라 그거는 대학 가서 비싼 돈을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상당히 좀 싸구려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그거 하고. 그렇다 네. 우리가 그 비판받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비판해서 볼 수 있으려면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논리에서 정의를 노래한 건지 역사이라는 무지 많은 겁니다. 저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정의라는 것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게 그렇습니다.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무슨 철학자 내지는 학자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탐구 과제가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참 철학이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뭐 마이클 그 누굽니까? 마이클 샌더스. 예, 뭐 하버드 그 양반만 전유물도 아니고 네. 다만 거기에 이제 좀 감성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EBS에서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해트를 친 거지. 그런 문제는 누구나 동서 고금 이래로 생각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게 공부를 해가지고 중심이 인간이냐 사회냐 이런 거 무수한 그런 참 말 그대로 철학 학문으로서 철학의 토대 위에 해야 그걸 받아들이고 비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공부는 안 하고 들어가서 소주 몇 잔 마시고 끌적해 놨다가 무슨 그게 마치 철학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소년이 네. 유치한 그 가을바람에 네. 한 말씀 그게 철학인 것처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될지 그거 잘못되고 참 왜곡되고 노래가 나는 그것도 노래가 나는 거다. 전 얘기입니다. 문사철 취직 안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취직될 수가 없죠. 사회에서 원하는 지식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취직을 하려면 인문학에다 철학을 곁들여서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를 무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와 관계되는 고전을 더 공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어떤 게 있다.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여기서 온달의 이야기는 뭐 평강공주 온달의 이야기는 요 정도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실적인 관계가 있고 여기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환타지를 입히는 셈이 이렇게 아주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면서 우리의 어떤 뭐 음식 문화와 결부시키는 저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탁 해서 방송국의 그 예능국장, 드라마국장 뭐 그런 사람하고 해서 만들 때는 충분히 그 사회 기여를 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도. 제 친구인 남정욱 교수가 한 말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들고 예. 잘하는 일을 하면 돈이 된다. 예.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좀 도둑놈 심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이게 잘 사는 예. 거지. 그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그렇게 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의 감동을 줘버리면 부자가 되고 돈이 네. 되는 거예요. 왜냐? 남들한테 감동을 줬잖아요. 빌 게이츠 남들 뺏어가지고 했습니까? 윈도우라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편하게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하고 구글은 편리하게 준 대가로 그런 거란 말이죠.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뭐 해리포터 작가도 그렇고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만들면은 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러한 노력을 처절한 노력은 아는 채 난 뭐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문사철도 공부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졌는데 왜 취업이 안 되고 나한테 딴밥을 안 줘? 과연 그렇게 공부했고 물어보면 너 서양 철학사를 알고 동양 철학사를 공부했고 문학과 철학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으며 사회의 정의론과 철학의 정의론과 사회학에서 그 방법론은 어떻게 다르냐고 설명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공부 안 됐다는 얘기죠. 자유기업원장을 지내신 김종호 원장께서 예. 했던 얘기 같은데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이렇게 못 사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뼈 빠지게 일만 한다는 게 머리 안 쓰고 일했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아니냐. 하던 대로만 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근육은 힘들지 모르지만 요새는 근력보다는 지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현대다. 예. 뭐 그 대목은 뭐 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포인트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얘기를 우리가 다시 처음에 원점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교과서를 만든다. 역사 교과서 다시 쓴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또 입맛대로 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교과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비단 역사 교과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교육, 학생 교육, 사회 성원을 내보이는 청년 백수 교육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른 길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학생들과 청년들은 영원히 불행과 불만과 불신 속에 있고
기성세대는 시니컬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라는 건 결국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은 가해자고 네. 잘못은 그러니까 전부 남한테 있는 겁니다. 나 잘못은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여기에 관해서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심리학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피해 의식 연구. 네, 그거 기대됩니다. 저한테도 꼭 들려주십시오. 네, 책 열심히 읽고 제가 그냥 어설프게나마 그 책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